붙어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바다에 붙어있는 도시, 뭐 인천이나 강릉,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나 제주나 아니면 울릉도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다 육지에 살지 바다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육지 중심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후 문제를 푸는 해법을 자꾸 찾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바다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자꾸 육지 생각을 하지만 바다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된다.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체급이 다른 이 친구의 이름이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 문제는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체급이 다른 친구예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감염병 충격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환경 변화 중에 일부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입장도 다르고 합의도 안 되고 인류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밀어가다가 결국은 더 미룰 수 없는, 물러설 곳 없는 곳까지 이제 온 거예요. 시급한 문제가 돼서 이제는 기후 비상이라는 표현도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린 대표적인 게 이 친구예요. 그레타 툰베리. 고등학생 때부터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고 피켓 들고 정치인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정치인들에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동조를 하니까 결국 이 친구를 기후정상회의 이런 데 가서 각국 대통령들한테 호통치게 하고 막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한 게 미래 세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그 정도로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거죠. 기후 재앙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뭐 영하 59도 생명 위협하는 추위. 아니 지구 온난화라며 그럼 따뜻해지는 거 아니야? 영하 59도 이렇게 추운 건데 왜 추운 거지? 지구 온난화는 기후가 바뀌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기상은 이런 한파. 근데 한파도 심해지고 폭염도 심해지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기후가 바뀌면서.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극심한 더위, 극심한 추위 다 경험하고, 극심한 폭우, 또 반대로 극심한 가뭄, 산불 막 이런 것들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기후 비상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됐다. 이거는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을 했단 말이죠. 공장 돌리고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화력발전소 하다 보니까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온실효과를 강화시켜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거의 그대로인데,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가다가 지구로 되돌아오는 이 부분, 온실기체에 막혀서 이 부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PCC 4차 보고서인데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그래프에 있어요. 자연적 요인 요거를 압도할 정도로 인위적 요인이 크다. 인간이 기후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 그 증거가 이제 4차 보고서에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탄소가 그렇게 문제인데 여기에 주먹으로 이렇게 공기 이렇게 딱 주면 여기에 10만 개의 분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탄소가 몇 개 있겠습니까?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라서 100만 중에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중에 400개 정도가 우리 지금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을까요? 여기 마우나로아에서 측정을 시작한 게 1950년대거든요. 찰스 에비 킬링 박사님이 하와이 마우나로아에 가서 그 높은 산인데, 하와이 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고 거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측정을 한 거예요. 1958년 이때부터. 그때 측정했을 때 310, 32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측정하는데 2022년, 2024년 8월 6일 지금까지 여기 425 올라올 때까지 계속, 이게 뭐죠? 그 우상향.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그동안 매출한 게 누적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줄여서 오랫동안 줄여야만 이걸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온실효과 점점 더 강화돼요. 이 모양이 아이스하키 스틱같이 생겨가지고 하키 스틱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11세기, 12세기 무렵에 그때도 지구 평균 온도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소민기라고 부르는 요 시기에 조선시대 때인데 경신, 대기근, 한파, 기근 이런 게 막 심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0.2도 정도 낮아졌던 겁니다. 그 수백 년에 걸쳐서. 그건 자연적인 변화죠. 근데 지금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은 100년 만에 1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바꾸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그래서 저 온난화 속도를 늦추자는 게 기후변화 완화 노력입니다. 잠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지구환경 지표들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해수면 기온도 습도도 올라가고 눈 덮인 면적이 영구 동토가 줄어들고 수목선들이 자꾸 고위도 쪽으로 가고 봄이 오는 시기는 당겨지고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생물종이 대량으로 이동을 하고 서식지가 바뀌니까 야생동물들이 가진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면역력 없는 바이러스 충격들이 더 심해질 거다. 또 지구의 물순환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강수 패턴이 달라지면서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비 오던 곳에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오고 그 어느 쪽도 기존의 방제 노력으로는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해안이에요. 지구상물의 97%가 다 바닷물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열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 원자폭탄 1초에 원자폭탄 4개 터지는 정도의 그 에너지가 지금 바다에 추가해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극은 대륙이지만 북극은 북극해 북빙양이라는 바다로 되어 있고요. 그 바다는 고위도기 때문에 태양 곡선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추워요. 그래서 바닷물이 꽝꽝 얼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빙이 1984년에 이만큼 덮여 있었는데 2016년에는 요만큼만 덮여 있어요. 90% 반사를 해줬던 이 해빙이 녹으니까 반사율이 뚝 떨어져요. 열이 더 많이 흡수되죠.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 잘 녹습니다. 녹아서 사라지면 또 여기에 더 많이 흡수되고 온도가 높아지고 악순환이 북극에서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북극에서의 온도가 올라가면 북극이 큰일 났구나.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 불쌍하다. 그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반구 중위도에 사는 우리나라, 한중일, 동아시아, 또 미국, 또 유럽 이런 나라들이 북극 한파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트기류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사행해가지고 북극에 있던 차가운 냉기가 막 중위도에도 영향을 주니까 영하 50도, 영하 60도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추위도 반대로 극단적인 더위도 찾아오고 기후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또 열대바다에도 워프라고 부르는 이제 따뜻한 바닷물이 있는데 점점 넓어져요. 열대바다가 증발해서 수증기로 대기에 공급하면서 그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잡열이 이 태풍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 수온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점점 더 습하고 강하고 위력적인 태풍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슈퍼 태풍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빙하예요. 대부분은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 형태로 있어요. 두께가 막 몇천 미터씩 두꺼운 이런 얼음이라서 빙하가 아주 많은 양이니까 대부분의 얼음은 이 두 군데에 있어요. 과학자들이 두께를 계속 모니터링 해봤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계속 얇아지고 있어요.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르는 빙하가 있는데 표면부터 녹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바닷물이 얼음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녹여요. 두꺼비 집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린란드하고 남극에 있던 얼음도 자꾸 바다로 들어오고 또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면 이게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또 해수면이 올라가죠. 기후에서는 30cm 작은 거 아니에요.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030년만 돼도 국토 5%가 침수 피해를 겪기 시작한다.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니까 똑같은 태풍이 와도 피해가 더 안쪽에 대도시 깊숙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태풍도 똑같이 가고 태풍도 강해지니까 평균 해수면도 올라가고 태풍도 강해지면 이제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탄소도 대기 중에 탄소 농도 높아지니까 그게 녹아 들어가서 바닷속에 수소이온 농도를 바꾸다 보면 바다가 산성화된다는 거죠.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은 생물들은 칼슘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산호, 갑각류, 조개류 이런 것들 뼈가 녹는 거죠.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면 바다에서 그동안 탄소 흡수해주던 것도 탄소 흡수력이 떨어져서 탄소 흡수를 잘 못해요. 사실 인류의 위기지 지구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구는 인류가 없어도 그냥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가 없으면 지구 생태계가 다 무너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구랑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구 환경이 개선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원리부터 파악을 하고 지구랑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구상의 97%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후가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흡수하고 있는 그 바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하면은 어디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상 평균 해발고도보다 몇 배나 평균 수심이 깊고요. 면적도 2배 넓은, 대륙보다 2배가 넓은데 깊이도 몇 배 깊으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커요. 기후를 조절하는 기후 조절자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모르고는 기후 해법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알았어요. 이 빙하가 빠르게 녹는 이유는 여기 따뜻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빙하 아래를 녹이니까 이게 문제다. 여기 해저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따뜻한 물 여기를 막으면 따뜻한 물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 열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더 이상 안 파고 들어가니까 괜찮겠다. 기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심해에 있는 영양분을 표층에 공급을 해주자. 그런 아이디어를 또 냈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용승, 침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해법들을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닷물에 여기 표층에 기포를 많이 만들어서 거품을 많이 만들면 더 하얗게 되니까 반사가 많이 되잖아요. 반사율을 높여보자. 기후공학.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제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설국열차 영화에서 왜 설국이 되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CW7을 뿌리자 성층권에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나와요. 콜드 웨더에 약점있다고 이제 온도는 잡았는데 문제는 눈이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끊임없이 눈이 계속 와서 전 세계가 다 설국이 돼서 이 열차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열차 배경입니다. 기후공학적인 시도를 하다 부작용 때문에 훨씬 더 큰 위협에 공멸에 빠졌던 상황을 상정한 거죠.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기술적으로 한 방에 뭔가 해결하고 싶은 이런 건 안 되고 탄소 배출 줄이면서 완화하면서 잘 적응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가 항상 플랜 B를 가져가면 됩니다. 지구는 A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B가 없어요.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안 살아도 바다를 잘 알아야만 여기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